Monday is payday. Swipe my card, then I do the nay-nay. You talking to a late date. I want a Kanye, yeah, not a Ray J. So that's a no-no. I'ma make back and use a Volvo. This convo beat like Dre, ayy. I already know what you're trying to say. Say that you a baller and I see you trying to holler about the hate I was right up. Next, looking for the money 'cause that's what my mama taught me. So your ass better show me some respect. Boss, Michelle Obama, purse so heavy, getting Oprah dollars. Boss, Michelle Obama, purse so heavy, getting Oprah dollars.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고, 예, 아.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끝판왕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정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선 서에서는 이제 서장님 바로 밑에 참모로 있습니다. 와, 세 개가 있으시네, 세 개. 세 개시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인터넷에 우리 그 송지연 과장님의 이제 그 이력이 공개되면서 이게 좀 그 경력 끝판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모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송지연 과장님의 경력을 하나씩 그동안의 한번 저희가 경력이요? 원래 꿈이 뭐셨는지. 저는 원래 꿈은 화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전공을 미술로 정해서 예.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한국 화를 네네. 대학교에서요. 네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작가가 되려고 네.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다가요.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세대가 IMF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집에서 대학원부터는 좀 네 힘으로 해봐라. 해봤으면 좋겠다.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꿈은 그 화가셨는데 네.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홍콩 상하이면 HSBC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거 외국 거기 은행. 들어가기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일자리를 알아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경력 무관, 뭐 전공 무관 이렇게 좀 오픈돼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때만 해도 뭐 문과, 이과 그리고 미술 쪽을 뽑는다면은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좀 열린 채용이라기보다는 좀 네네. 이렇게 정해져 있었군요. 근데 이제 거기가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네네. 그때도 외국계 기업들은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음. 경력 무관하고 영어 점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은행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네. 쳐요.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은행은 사실 제가 1년을 못 다녔습니다. 에? 저는 아니, 이제 그 좋은 일을- 다니기 힘든 그 은행을 1년을 못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이 되고 싶거나 어떤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뭐가 좀 가장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뭐 사물을 본다 하면 이 사물의 본질은 뭘까? 이 사물의 본질을 내가 캐치해서 나를 작품화하는 거를 항상 연구를 하고 생각을 미술하셨으니까. 하고 이제 은행에 딱 가니까 이제 담보 대출 업무가 있었어요. 모든 기준이 사물을 본다 하면은 이거 담보 가치가 얼마나 가나. 사람을 만난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연봉, 그렇죠. 그 신용 등급. 왜냐면 그거를 해야 대출 업무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융통이 되는 돈이 얼마구나. 이게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그만두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또 6개월 만에 그만두신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있어요. 그냥 냅다 내가 흥미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직업을 또 뭐 찾으셨습니까?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야, 얘기가 빠져드는데요. 항공사에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그것도 어려우실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이제 저 승무원을 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네.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학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그땐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전시장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맞는 직업이 이제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보다 굉장히 승무원 일이 고되죠. 육체적으로 네. 고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많이 세워서 이 나라에 가면 여기 박물관을 봐야 되겠다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비행기 출발하는 날까지 호텔에서 네. 나오지를 못하고 주무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아니 좀 이게 승무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은행 다니신 것보다 만족도가 좀 더 높았나요? 만족도는 훨씬. 네, 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네. 뭐가 좀 제일 좋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작품 활동하면서 이렇게 밀실에 주로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 또래를 만나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친구들하고 같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쉬는 날에는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치킨도 먹고 네, 연봉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 달러로 이제 받으셨으니까. 페이를 받으니까 제 은행을 다녔으니까 그걸 잘 알잖아요. 네. 어디 어느 회사 어느 얼마 정도 받는다 다 아는데 그때 한 H 과장 정도 급을 예, 와, 받았었어요. 그럼 꽤 높은 금액의 연봉을 이제 받고. 어우, 그렇게 만족도도 좋으시고 또 왜 이걸 그만두셨나요? 이제 그때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활동을 한 작품은 거였거든요. 거들 뿐이고 자꾸 그때까지는, 그만두실 때마다 네. 작품을 자꾸 얘기를. 예, 그때까지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밤마다 약간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잉 같은 게 잘 안 안 되고 된다. 예,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제 친구들은 그때 뭐 퍼스트 솔로다 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하고 하는 거 이제 보면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지 아마추어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하는 그러셨구나. 동안은. 네네.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복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드가 끝나는 기간이랑 복학하는 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하나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한국 소식을 주로 기내에 실리는 신문으로 이제 봤는데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설마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에이, 이거는 진짜 아니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그거는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그거를-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줘.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시촌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고시촌으로 갔죠. 저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림역에 내리면 거기가 고시촌인 줄 알았어요. 신림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고시촌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씨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고시촌에서 제일 큰 학원 앞에 내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제일 쉽네요. 그냥 신림역 가서 야, 나 사법 시험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죠. 책이 이만하잖아요. 책이 일단 왔거든요, 집으로. 예. 그냥 거의 키만큼 오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인데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껍고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날 봐야 되는 분량은 다 받고 잤어요.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는 지금도 사실 공부하면 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네, 저 아침에 네. 아침 10시부터요? 네. 아침 10시부터 새벽 아침에는 일찍이 잘 4시까지요? 못 일어. 네네네. 제가 1년을 나눠봤거든요. 이 책 페이지 수와 과목과 시험 일정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그날 소화해야 되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럼 그렇게 오늘 얼마나 보고 그거를 다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몇 페이지나? 보통 뭐 200페이지, 뭐 300페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에 200페이지, 네, 400페이지. 그날 배우는 과목의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돼야지만 되는. 근데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1년 안에 끝냈겠습니까, 이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집에 딱 방에 들어오면 집이 아니고 방인데 그때는 방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권투 선수가 하루 종일 링에서 막 맞고 들어오는 느낌? 아, 오늘도 예, 여기까지 봤구나. 그 사실 제가 법학 학점도 없었거든요. 학점도 사실 그 1년 내에 다 따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아, 그럼 어디 가서 따요, 그건? 뭐 독학사로 따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학점은행은 어떻게 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학점을 대출을 해주나요? 뭐 담보를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1년을 하니까 너는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올해는 학점만 다 따고 그 내년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죠. 아우, 2차 시험 보기 한 40일 전부터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요? 밥을 먹으면 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슈퍼에서 이렇게 삼립빵 중에서 이렇게 슈크림 6개 들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40일 정도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조금이라도 졸릴까 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극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장 그릴 때 나는 100장을 그리면 그 100장을 그린 데서 오는 힘이 남들 책 한 권 볼 때 나는 2권 보고 남들 판례집 한 권 보면 나는 2권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되더라. 약간 그런 나중에는 정말 그 고시업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왔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또 지금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어우, 어휴. 아니 그 어디야? 아니 사법시험에 붙어갖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어제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뭐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어.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명 정도 가고 또 검찰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신 검사님들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기소의 출발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죠. 모든 영장은 태생부터가 기본권 침해고요. 조서 내용을 주관식으로 검토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혼자 무슨 인권 보호기구 인양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경찰이 요청하는 게 영장 발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법리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받겠다고요. 법원한테 직접. 예를 들어 경찰은 공판 이후의 단계를 잘 모르고 또 법조계에서는 전에 실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좀 저도 경찰은 지금 경찰이지만 변호사를 했었고 그나마 2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경찰이 잘해서 이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았죠. 우선은.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계속 정도면 그림이 섭섭해하겠어요. 아니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 이제 꽂혔구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관심사가 뭐 또 세무사 자격증을 또 지금 어우, 아 솔직히 요즘에는 세무나 회계를 모르면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좀 더 내가 수사의 갖기 전문성이라는 위해서? 측면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평소에 즐겁게 그런가요?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원래 변호사 할 때는 그 동물 그 보호단체 카라라고 있어요. 예. 원래 카라의 자문 변호사로 사실 활동하면서 동물 보호를 했었거든요. 아. 네. 다른 취미는 없어요? 뭐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맛집은 저희 이제 경찰관 아저씨들하고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 이제 그거는. 다른 좀 내가 해본 최고의 일탈은 뭡니까? 최고의 일탈? 글쎄요. 저희 그냥 조셉 다른 인생을 우리 그 과장님과 우리 조셉은 너무 다른 인생을 그냥 긍정과 열정으로 인생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로이스 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로이스 킴. 네, 저 로이스 킴이고요. 예.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그래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아. 바로 그 직전에 네. 3개월 전에 제가 유키즈에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제가 왜냐하면 그 사설을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우와. 예, 그걸 보고 아 이게 웬일이야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네, 그래서 또 뵙죠. 그러니까요. 네, 정리해고가 안 됐으면 못 뵀을 거를. 또뭐 그쵸? 그렇긴 예. 하지만 네. 뭐 네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번 또 궁금해서 맞아요. 이렇게 또 모신 네, 거죠. 네, 네. 이 사실 그 52세 구글 본사 신입 사원으로 그 당시에 좀
저희 유퀴즈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희 방송 출연하고 3개월 만에 이렇게 해고 통보를 맞아요. 받으셨다고요. 그때 이제 2022년부터 사실은 실리콘밸리 모든 IT 기업이 맞아요. 구조 조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트위터가 80%를 없앤 거예요. 근데 80%가 없어졌는데도 회사가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IT 회사들도 자신감 있게 뭐 10,000명, 12,000명 그리고 뭐 정말 모든 회사들이 야, 근데 회사의 80%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서비스가 물론 뭐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지만 잘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주주들이 우리도 좀 그러면서 이제 구조 조정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었죠. 그리고 이제 구글도 그때 이제 12,000명 인원 감축을 발표를 했죠. 12,000명이요. 12,000명이면 6%가 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사실 몰랐죠. 이제 간밤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통 일어나면 이제 이메일 체크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버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이메일이요. 회사 이메일. 예, 이게 이제 맴맴 돌고 그래서 버그인가? 그래서 제 개인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뭐 여러 메일 중에서 제목이 이제 너 고용에 대한 공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간밤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래서 12,000명 감원 발표가 있었고 너희 팀과 너가 다 해당했다. 그게 4월 1일부터 적용이긴 한데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게 며칠이신데요? 이거? 2023년도 1월 20날 금요일 아침 받았죠. 그 전날까지도 뭐 아무 일 없었어요. 저 전날 야근했을 거예요. 저. 늦게까지. 맡으신 프로젝트도 있고. 네, 맡으신 프로젝트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전날까지도 열심히 늦게까지 일을 했죠. 심적으로 여러 가지를 점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좀 밀려 드는지. 그쵸. 이제 개인 이메일은 이제 스팸 메일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난 메일이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스팸 메일을 쳤나라고 해서 사실 읽다가 그냥 덮었어요. 덮고 왜냐면 제가 인사고과도 굉장히 잘 받아왔고 일도 잘했고 팀도 제가 계속 커와서 이거 내가 잘못 끼워져 있었나 그 12,000 이메일에 그런 생각 들었다가 근데 조금 있다 저를 미국에 불러주신 그 총괄 부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너희 팀하고 너가 다 임팩트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건 이제 진짜 물을 수 없는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나 이렇게 불러놓고서 나 진짜 한국에 다 가족들 두고 갔잖아요. 그 부사장이 불렀잖아요. 네, 부사장님 불렀고 네. 제가 구글에서 이제 한국에서 12년, 미국에서 4년, 16년이란 긴 세월 있었다 보니까 매일 한 통으로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거서 화가 너무 났고 이제 아무도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그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우울감, 그렇게 좌절도 했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했어서 아마 배반감, 배신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막상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으신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저희 모든 배지가 다 이렇게 스캔하면은 되는데 그거 다 안 되지. 4월 1일 날이잖아요. 그거는 정식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지만 그냥 그 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회사 출입 금지, 메일 안 돼, 모든 파일 액세스 안 돼. 아니 내 짐 찾으러도 못 들어가요? 그것도 그래서 저도 궁금하죠. 그런데 거기 막 짐도 있고 갑자기 쓰니까 뭐 다른 제 개인 짐도 있거든요. 화장품도 심지어 있고 뭐 컵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이메일로 와요. 여기 너가 갖고 있는 목록을 적어서 보내주면 착불로 붙여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네. 그거는 좀 찾을 수 있게 하루는 해주지 그거를. 내가 뭐가 있는지 다 체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책상 서랍 여기 열면 뭐가 있어 아니 대충 쓰고. 그거는 내가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막 목록으로 또 보내달라고 그래. 네, 목록으로 다 적고. 네. 정말 비정하다. 이 비정합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정하네요. 비정하죠. 진짜 냉정하네. 제가 이제 그 주 일요일 날 밤에 이렇게 앉아갖고 그래도 좀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너 로이스 아니야. 그 유퀴즈도 나가고 너 항상 긍정적으로 새롭게 살려고 했던 로이스 아니야. 그러면 한번 너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상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평소에 못했던 걸 한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세 차더라고요. 뭐 마트에서 일하기, 바텐더 되기, 스타벅스 바리스타 되기, 펫시터에서 애완동물 기르기, 뭐 운전사 되기. 아니 근데 무엇보다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마침 이렇게 된 거. 아 나는 여행을 그동안 못 갔어. 여행을 간다든가. 뭐 예를 들면 난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네, 해보고 싶어. 네. 근데 그런 거보다도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네. 적으셨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경험이 만약에 너무나 바쁘게 15분마다 쪼개 살던 사람이 칼렌더가 빈 거예요. 이메일 인박스가 저 안 읽은 이메일이 2만 개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메일 들어가서 읽을 이메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오히려 바쁘게 몰아붙여야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길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조금은 더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바쁘게.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보자.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저는 월요일 날 일요일 밤은 항상 즐거웠어요. 저 회사 가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는 거 좋은데 갈 회사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맞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데를 빨리 찾아가자. 그리고 바쁘게 살아서 이렇게 허튼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바로 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원서를 내고 다음 날에 직접 바로 찾아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일요일 날 이제 제가 마트에서 일하기가 이제 처음이어서 맨 처음 맨 목록인데 이게 트레더 조라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마트예요. 마트인데 네. 밤에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 지원서를 내면서 안 뽑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구글 디렉터도 했다. 그리고 뭐 대학원도 5개나 다 왔다 그러면 얘가 뭐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온라인으로 원서를 내고 다음 날 프린트를 해서 찾아갔어요. 직접 매장 찾아가서 인사하고 나 여기 맨날 오는 고객이야. 나 여기 정말 고객으로서 좋은데 그래서 난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를 냈더니 약간 맨날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바로 잡혀서 또 통과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열흘 만에요? 네, 그래서 고객에서 이제 마트 직원이 되신 거죠? 네, 마트 직원이 됐습니다. 마트 일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해보셨을 텐데 마트 일을 네. 어떠셨습니까? 첫 출근. 마트 일이 첫 출근 날은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제 명찰을 달고 그 가게 매장 문이 이렇게 옆으로 문을 여는 건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기세가 너무 당당했어요. 그래 나 멋져. 그래 로이스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딱 했는데 제가 맨날 뭐 펜대만 잡고 컴퓨터만 했지 무거운 걸 날라본 적이 없는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뭐 이제 카트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플랫 카트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물품을 이렇게 산적해놓고 제품을 가는데 딸기를 정말 제 키의 반까지 이렇게 크게 높이 세는데 끌고 가는데 중심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우. 그리고 정말 이거 확 쏟았어요. 근데 그게 그날 들어온 딸기 다였어요. 그래서 전 정말 첫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저 속으로 이걸 어떡하지? 내 월급에 시급에서 까야 되나? 시급 이거 내가 며칠을 모아야지 이거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막 매니저랑 그 동료들 와서 괜찮냐고 먼저 묻고 괜찮아 이제 그런 다음에 근데 어떻게 나 딸기 다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딸기 내일 또 들어와 그러는 거에서 뭐야? 그래서 그래 그럼 고객들 오늘 왔다가 허탕치자 했더니 고객들 내일 또 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또 돌아가면서 난 첫날 올리브유를 깼어. 나 기름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주스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는 와인병 깼다. 나는 뭐 소스병 깼다. 이런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너무 좋았어요. 예. 그 마트에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어요? 마트는 1월 30날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하고 네, 계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실수했지만 또 제가 이제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팔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섹션 리드가 됐고. 지금 네. 그리고 그 되게 어떤 한 그 파트에 파트를 지금 맡는 거죠. 어허. 됐고 또 6개월도 안 돼서 매니저가 됐습니다. 지금 매니저예요. 왜? 매장 매니저. 지금 매장 매니저라고 네, 계세요? 네, 매장 매니저입니다. 야, 굉장히 이거 그래서 진급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빠르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급을 빨리 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굳은 일 이런 걸 다 찾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왜 그때 꿀에서도 사람 들어가자마자 사람 만난다고 해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각인시킬 수 있지? 90일 동안 100명을 만나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저 가서도 우리 이제 매장에 120명에서 150명이래요. 매장 작아도 그 사람들을 다 이름을 외웠어요. 외우고 다 뭐 하이 뭐 재석 뭐저 하이 세호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로이스 너무 난 쟤랑 일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이게 사실 그런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진짜 성실함은 예. 어딜 가도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변해도 이 성실함과 이거는 진짜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정말. 근데 그러면은 이게 네. 마트에서 지금까지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바리스타하고 이건 언제 네. 하신 거예요? 다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일을 하고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자신 있네. 그래서 이제 운전사를 어플라이를 했고 네. 근데 스타벅스도 바리스타도 하고 싶어서 또 바리스타도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 마트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동시에 하고 이거 다 하신 어떻게 거예요? 다 하루에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걸 어떻게 하루에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제가 이제 일요일 날이 죽음의 일요일인데 아침에 3시 반에 이제 가야 돼요. 매니저기 때문에 직원들은 4시에 나오는데 저는 1시간 일찍 가서 새벽이요? 새벽 3시에 가서 다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거든요. 그 점심시간 때 나가서 운전하고 와요. 그래서 마트에서 1시 반까지 일을 해요. 1시 반에 일을 끝나면 막 스타벅스를 가면 2시. 그래서 2시부터 거기 문 닫고 근데 8시 끝나면 이제 또 그 뒤부터는 제가 또 애완동물 봐주는 게 출장이거든요. 고양이 돌봐주고 집에 오면 한 10시.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하고 해야 돼서 컨설팅 업무를 마치면 12시.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새벽 3시에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하고. 그 잠을 언제? 근데 일요일 그런 때는 정말 잠을 정말 1~2시간밖에 못 자는데 보통 때도 한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는 2023년도는 좀 저한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중에도 뭐가 좀 제일 어려우셨어요? 바리스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 첫 메뉴가 뭐였냐면 바닐라 라떼래요. 그래서 저는 바닐라 라떼 우리 쉽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똑같이 커피 추출하고 밀크 내고 그다음에 이제 시럽. 휘핑크림. 바닐라 라떼에서 이거 쉬운 거네 이제 주문서에 넣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anything else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했더니 여기 디카페인 50, 카페인 50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만 먹으면 심심하다. 그래서 5대5. 그래서 오케이. anything else? 그랬더니 컵을 이게 중간 사이즈인데 큰 컵에 다 달라는 거예요. 컵만. 왜냐면 이렇게 훌렁 먹으면 그러니까 이 찰랑찰랑하니까. 여백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입이 딜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예. 운전하다 보면 그게 구멍에서 뻑뻑 쏟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문 넣고 그다음에 또 anything else 했더니 휘핑크림, 그러니까 whip크림을 달래서 그거 뭐 할 수 있어 추가 그 뭐 500원 추가 뭐 근데 휘핑크림을 바닥에다 깔아달라는 거여서 바닥에다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나는 빨대로 먹는데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주문 어떻게 되는지 막 넣고 근데 마지막으로 anything else 했더니 140 그러는 거였어요. 저는 140가 저는 아직도 이제 140. 시럽을 잘 몰라서 이제 옆에 바리스타 what is 140 그랬더니 temperature 온도 라떼 온도를 140도면 한 65도에서 70도 그러니까 따뜻하게 확 먹을 수 있는 거기는 거. 화씨니까. 네, 화씨니까 그러니까 와 근데 이게 정말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따라가는 게 쉽지 않고 저도 저는 영상 봤던 것 같아요. What? Y'all playing. Y'all doing too much out here.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분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래. 여기는 이제 메이크 유어 온 커피니까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바리스타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지겨우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상이니까 일상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힘들죠. 거죠. 야, 네. 주문 받기. 네. 네. 저희가 무지방이 있고 2% 있거든요. 네. 저지방이 네. 2%예요. 근데 꼭 1%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지방 우유랑 섞어서 스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지방과 2%를 섞으면 1%네. 네. 그래서 그렇게 2%를 만든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스타벅스는 그 이제 19살 대신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 매니저분이 그 커피를 하게 된 메뉴가 이렇게 롤에서 이렇게 나와요. 스티커처럼.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다 된 거여서 끼워야 되는데 왜 롤도 왜 휴지도 이렇게 끼울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쓰면서 리타 이거 어떻게 끼울 때 걔가 저한테 로이스 머리 좀 써 머리 19살 슈퍼바이저가. 네. 저한테 머리 저 손이 이러면서 Thank think think. 그러는데 정말 저도 교육 다 받을 거 다 받고 대학원 5개 나오고 디렉터 했다고 그 말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 알았어 근데 생각하니까 이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묻기 전에 생각하자. 그래서 그분도 유능한 슈퍼바이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살의 슈퍼바이저 되려면 그분도 거기에서 16살, 7살 때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야, 그분도 대단하네. 네, 그분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는 금방 금방은 아니에요. 11개월. 거의 1년은 채우자.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승승장구하잖아요. 그치. 1년 만에 매니저도 되고 우리 여기 가면 구박땡이, 여기 가면은 막 너무 잘하는 사람, 잘한다 로이스. 잘한다. 근데 여기 가면 완전 구박땡이고. 우리 로이스께서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도 이제 저희보단 누나시고 이게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거에 좀 망설여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기대 수명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해도 늦을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도 너무 앞으로 갈 날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알렸다 그랬잖아요. 레이오프 되고 나서 이제 그 영어로 이제 문자를 보낼 때 I am one of the layoffs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2, 3분 뒤에 이렇게 다시 봤더니 I am one of the playoffs라고 한 거예요. 근데 플레이오프가 이제 프로야구나 이런 데 가면은 정규 그쵸. 리그 끝나고 네. 거기서 잘한 사람들이 챔피언십, 결정전. 네. 챔피언십 결승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쵸, 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30년 살았던 거는 그냥 예선전이었구나. 나는 이제 챔피언십을 향해 나가는 결승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뭐 레이오프 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순간이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음악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나중에 과학자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답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의성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아니면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것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아동국 보러 다니고, 걔가 이쪽을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돌이켜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애랑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거나 뭐 인생이 너무나 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행복했다. 너무 좋네요. 어떤 학부모는 뭐냐면 아까 그 장면에서 뭘 느꼈어?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몰라. 이게 내가 쉬러 온 거고 즐기러 온 건데. 맞아요. 그 학부모님들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책을 냈으니까 과학만 얘가 수학이나 과학만 좋아해서 탈이다. 그래서 작문하는 거를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지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어릴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기를 쓰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제가 항상 그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돼요. 생존에? 네, 일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무원들의 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기 겪고 이렇게 막 중2병이 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괴로웠던 일들을 일기에다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청소년기에 쓴 일기들은 거의 데스노트 수준의 데스노트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저도 그런 것 있어. 같아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개되어 있는 일기 말고 자기만 보는 다른 종류의 일기가 있어야 됐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무언가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희망이 없이는 일기를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감각과 무기력은 단지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기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아직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사실 일기에는 나는 미래는 없어. 나는 끝나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쓰고 있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미래의 일을 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굉장히 객관화돼요. 그럼요. 사실 내 이야기지만 이게 제 3자 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앞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말 객관적이고 제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할 때에도 글로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감정은요 동물일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사실 언어 이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우악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연기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문법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문법은 법칙이. 로고스의 세계고 논리의 세계거든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정말 격렬한 감정도 쓰는 동안에 문법을 지켜서 하다 보면요 조금 정제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어쨌든 셰클턴의 리더십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된 부분이었는데 리더의 덕목 2023년 버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셰클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몇 년 어려울 것 같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불황이 올 것 같고 세계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목표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견디자. 한 몇 년 견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노래 리더. 앨범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정체기를 견디는 게 해주는 리더십.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셰클턴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예요. 나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앉아서 랩을 쓰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지금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뭐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한테 셰클턴식의 리더가 돼주는 거 너무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쓸인자였네. 다양한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 뭐 사실 좋은 리더란 셰클턴 책을 처음 읽을 때 나와요. 그들은 그 부빙에 갇혔다.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들의 행운은 유일한 행운이죠. 셰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리더를 만나는 건 정말 운명이 정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전원 살려서 돌아간다. 그거 지켰잖아요. 낭만 있다 진짜. 멋있다. 멋지다. 최고의 행운 셰클턴. 네. 근데 너무 멋있다. 최고의 행운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네네. 그들에게 행운인 것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요새는요 연령대와 상관없어요. 다 깜빡깜빡한다 그래요. 네. 난 자꾸 잊어버려. 네. 근데 얘를 메모를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자, 갑자기 질문. 네. 수요일 날 점심 먹은 거 기억나세요?
수요일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조금 생각해 보세요. 만수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수요일 날 저녁이요? 점심. 점심. 질문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아주 선명한 영화처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우리 회사에 면접 시험이 있는데 하여튼 뭐 두 번째 분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서는 시간이 좀 쫄렸어요. 내가 오후에 일정이 있었어. 점심을 우리 회사 1층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점심을 본부장하고 우리 팀장 하나하고 우리 기획이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같이 밥은 먹었어요. 제가 6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이 가장 제가 똑똑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깜빡깜빡은 그런 의미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꿔갈 수 있어요. 한 줄 일상 기록이라는 건데요. 제가 쓴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기록하실지. 제가 한 거를 그대로 지금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 왼쪽에는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쭉 있고 시간별로 한 줄만 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 보세요. 성의 없이 맛 없이 나답지 않다. 이런 거를 제가 써놓습니다. 여주로 이동해서 TV 시청인데 볼만한 드라마가 요즘에 없어서 속상하다. 뭐 이런. 네, 조금 늦게 지침, 감정, 감각, 메모를 조금 더 추가해서 메모를 하는 게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쭉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쓴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 어때요? 글씨가 무지하게 크다. 마음 편하게 큰 글씨로 쭉쭉쭉쭉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맞았어. 오늘은 맑은 날이네. 나의 하루도 이렇게 맑은 공기, 맑은 날씨처럼 맑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맑은 공기, 맑은 하루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다음에 또 아침 출근 시간이 약간 혼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버스를 탔더니 한 70대 초반쯤 된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모래내 시장에서 타시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 그러면 나이를 피는 거야. 제 습관. 그러면 내가 못 썼던 거를 가장 요 텀이 짧은 그때 씁니다. 그러면 8시 50분? 70대? 장바구니? 뭐 성실함의 아름다움. 이렇게 하여튼 뭔가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야. 걔를 쓰시란 말이야. 나의 감각, 나의 감정 상태, 내가 행위하는 거. 얘를 가능하면 한 줄로 계속 쓰세요. 제가 많이 쓸 때는 한 40개를 쓰기도 하고요. 적게 쓰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씁니다. 한 줄 쓰는데 얼마 시간 걸릴까요? 5분? 아니요. 20초. 많이 잡아요. 저처럼 계속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초 이내로 써요. 키워드만 쭉쭉쭉 쓰기 때문에. 자, 하루에 30개 썼다고 칩시다. 20초에 30개 쓰면 몇 초? 600초. 600초는 10분. 엄청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엄청 쓰는 그 행위에 하루에 제가 쓰는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창을 열고 받은 느낌, 그게 지금 자기 전에 일기를 쓰려고 해. 이 아침의 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현재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다 이렇게 휘발시켜 버리잖아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주 많은 우리의 감정, 감각, 행위, 생각, 얘를 현재 붙이고 살아보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행위를 우리가 1년을 인내심을 갖고 해서 기록을 일상 한 줄 기록을 하는 게 우리 습관에 붙으면 우리는 천재보다 더 훌륭한 생각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바꿔갈 수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 깜빡깜빡은
당연히 없어져. 생각력이 이렇게 아주 높아지면 당연히 깜빡깜빡은 없어집니다. 기록이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쓰는 거. 이 요령만 붙으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내 삶이야 라고 느끼는 그런 메모 기록 행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공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실은 책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도 좋고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다 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속성은 같습니다. 매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우리의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특성 같은 게 있으세요? 책을 읽을 때 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저는 정말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약간 울렁증이 있을 정도로 부쩍 지나가면 자꾸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저한테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저는 또 책을 되게 깨끗하게 보거든요. 어차피 2장밖에 안 보니까 안 접어요. 안 접고 이렇게 잘 메모도 안 써요. 두 손으로 찍어 놓는구나. 네, 찍어놔요. 저는 사진으로. 그리고 사진첩을 정리할 때마다 이 좋은 문구를 하나씩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제일 많이 읽게 되는 게 희곡이나 대본으로 돼 있는 걸 많이 읽는데 읽을 때 그 옆에다 뭐 꼭 적고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뭐 대사를 뭐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거나 이 문맥에서 조금 더 좋은 표현이나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옆에다 꼭 이렇게 적으면서 보는 습관이 있어서 활자로 된 걸 꼭 봐야. 그래서 배우들 대본이 까맣군요. 네, 이게 많이 쓰게 돼요. 이렇게 뭐 더 좋은 대사 같은 거 이런 거 추가하고 싶은 거. 일단 용어 정의를 하면은 혜정 선생님은 소위 이미지 기억법이라는 거고 지금 만석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화 독서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화 독서. 저는 이제 목차를 이렇게 처음에 봐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부터 읽어요. 1페이지부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뒤에만 보고 놔뒀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 자료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차도 제가 필요한 것만 보고 또 덮어놓고 또 시간 나면 그냥 또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고 저는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읽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경우는 궁금증 독서라고 정말 기가 막힌 독서법을 쓰고 계시고요. 이런 독서법이 있습니까? 제가 용어를 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독서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말요? 제 선생님처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장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네. 얘를 읽으면 얘를 읽는 것에 의해서 요 앞에 있는 것도 궁금하네. 이렇게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걸 봐야지. 책을 읽는 게 우리에게 강제가 아니잖아요. 네. 기쁨을 위해서,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읽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책을 읽었어. 엄청 열심히. 딱 하루 지났는데 책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죠. 안 난다. 네. 이거 우리 전 국민,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 않나요? 진짜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뭐 읽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인지심리학자들이 기억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기억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난 뒤 자기의 이해와 평가를 저장해놓고 그걸 기억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 평가를 한 줄을 꼭 적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영화 평론가들처럼 한 줄 평을 적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고민하란 얘기, 크크크,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뇌과학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허허허,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신기하게 또 읽었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흔들려서 다시 재구성되듯이 나오거든요. 항상 하나씩 붙여 놓습니다. 네. 우리가 독서, 공부 등과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김경일 교수 말씀하신 부분의 정말 핵심은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의 엑기스가 내 이 속에 살아있으면 다른 기억들도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명시화 기법을 쓰면 엄청 기억하거든요. 책 한 권을 여러분들 다 외워서 10분 만에 책을 쭉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오늘 그 기법을 완전히 익히실 거예요. 그런데 답은 너무 심플해요. 오늘부터 책을 읽으실 때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어보세요. 눈동자를? 자, 지금부터 왼쪽에서 쭉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그동안 책을 읽으셨을까요? 아니요. 눈동자를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안 가. 가다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살짝 위로 상향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거는 눈동자가 독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눈의 능력은, 저는 사실 여기를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의 능력이 그렇거든. 대체로 책이 보통 글자가 쓰여진 것이 1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책을 볼 때 통으로 봐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겠지. 다시 어느 부분을 집중했다가 또 통으로 봤다가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고 눈동자 자체에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초 정도 속도로 한 행을 읽거든요. 눈동자는 동적으로 쭉 같은 속도로 1.5초로 쭉 움직이는데 단어를 스캐닝하듯이 쭉 지나가는 거. 매일 아침 10분씩 제가 하라 그러거든. 1.5초씩 읽으면 10쪽 이상을 보통 읽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타이머 맞추고 하라 그래요. 2쪽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2분 20초야. 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5초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행 되니까 10분을 매일 연습하면 10쪽 이상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2쪽 읽고 됐어! 이거 아니에요. 10분. 그리고 눈 운동으로 읽는데 뜻이 안 들어온 부분은 거꾸로 가서 다시 보고, 안 읽힌 건 거꾸로 가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단 단위로 이 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달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독서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전략적 인간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록적으로 보면 계획하는 기록. 계획하는 기록하면 다 이제 귀가 쫑긋하시죠. 아침에 우리 플래너 써. 아침에 하루 계획을 세우는. 하루 계획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생각하고 그냥 아침에 오면서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그렇게 막 적거나 막 이런 정도까지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아침에 플래닝을 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 뇌리에 박혀 있어요. 8시부터 8시 반까지 뭐 하고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뭐 하고, 정말 빽하게 점심이 되면 어떤 생각이 올까? 난 역시 안 돼. 왜냐하면 아침에 세운 그 빼곡한 계획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전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생 지도라는 거예요. 매월 한 번씩 내 꿈이 뭔지를 써보세요. 저는 어떤 거를 쓰냐면 자유로운 여행 작가라든지 200억 정도 규모의 재단 운영자가 되는 거, 이런 게 저희 꿈이거든요. 교수님 꿈이 뭔지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그나마 현재 그게 꿈이라고 생각되는 걸 쓰세요. 그 다음에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자기 삶의 영역을 나누라고 해요. 일도 2가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 있죠. 제일 중요한 거, 가족.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 어떻게 빼겠어요? 그 다음에 놀고 쉬고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영역을 나누셔서 내가 다음 달에 했으면 하는 거, 앞으로 했으면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5개 미만. 요거 제가 매월 써요.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배에서는 조타 한다 그러죠. 타를 돌려서 배의 방향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과 현실을 부분 일치시키는 삶. 내가 내일은 뭘 잘해야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꿈의 방향과 관련된 뭔가를 하나 20분이라도 끼워 넣나? 이런 게 좋다지.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 꿈하고 자기의 일상하고는 따로 놀지. 매일 꿈은 잊어버리고 매일 급박한 일만 열심히 하지. 자, 여기다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경영학에서 너무 많이 쓰는 용어죠. CSF라고.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5가지를 세웠어. 어떤 사람을 10시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10시 누구 미팅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괄호치고 핵심 성공 요인을 써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얘기 절대로 하지 않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를 쳐. 그런데 백스윙도 힘이 엄청 들어가. 실제 잘 칠까? 아니. 어느 포인트에 힘을 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빼는지. 메시가 종일 그렇게 뛰면 죽지. 그러니까 결국은 플래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힘줄 것을 한두 세 군데 발견하기 위한 거야. 걔를 발견하면 거기에다 더 힘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걸 아침에 하라는 얘기지. 와, 힘주기 위한 힘 빼기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걸 제대로 생각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플래닝 하는 것은 좋다,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특히 자기가 중점을 두는 그날의 일에 나의 핵심 성공 요인, 내가 그걸 할 때 힘줄 곳이 어딘지 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메모가 지금 점점 엄청 디테일해져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인생 목표를 세웠어요. 당연히 월간 단위가 있고 주간 단위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한 달짜리 계획인데, 여기에 제가 한 달 동안 할 일 중에 제가 생각하는 요번 한 달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행 이후에 뭐 사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총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는 거예요. 총 시간을 예측을 해놓으면, 그러면 내가 며칠에서 며칠까지, 며칠에서 며칠까지, 며칠에서 며칠까지 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했어. 그러면 17이라고 쓴 거에서 23일까지 여기는 뭐가 걸려 있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주간 계획 세울 때는 일로 가서 붙겠죠. 결국은 나의 주간 계획, 이것이 나의 아침의 플래닝으로 이월돼서 들어오는 구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나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만 딱 하면 그 다음에 너무 쉬워요. 얘를 안 하면 뭔가 내 삶이 구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해져요. 자, 이게 우리가 전략적 인간으로 슬렁슬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 한마디만 강조하면, 기록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기록은 습관이자 삶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 습관이 자기다운 삶을 구상함과 동시에 우리는 엄청 지적이면서도 엄청 능력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